자, 우리 선생님들 이 명리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음양오행 공부하시고 육신 공부하시고 격 공부하세요. 그렇죠? 순서 이야기할 때 자연학 이야기하잖아. 가을, 병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연학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명리 공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청수도 있고 궁통보감 특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는 자연학에 대한 거는 건강한 나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자연학에 대한 거는 건강한 개인의 나가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이제 잘 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웃으며 살아야 되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게 기초입니다. 이제 기초 철학이죠. 자연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부를 조금 이제 초급을 지나서 중급이 넘어오면서 육신이 들어가요. 육신 그러면은 이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비경겁제가 있어서 나와 너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한 처세론이라 이런 걸 막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육신이 들어가면은 음양오행 공부하시면은 기초 공부를 하시는 거고, 여기 조금 됐어요. 가불병정 외우고 뭐 인월에 어떻고 묘월에 어떻게 딱 하고 난 뒤에 육신이 들어가면은 야, 그럼 어떠면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산다면은 누구하고 서로 상호 이제 작용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막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음양오행에서 봤을 때 한 개만 본다면요. 나밖에 없어요. 너는 없어. 그래서 이 을목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간목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간목일간인지 을목인간인지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하면은 누가 나를 뭐 이게 듣지 않는 한 나는 내대로 살면 돼 이거예요. 뭐 내가 내대로 살면 되지 뭐. 이거는 혼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참 희한하게 싸우지도 안 하고 희한하게 잘 살아요. 지 나름 이렇게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늘 밑에 있으면서 소소하게 사는 것도 자기 나름 행복이고, 큰 나무는 하늘 쳐다보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것 또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즐거움인데, 이거는 자연입니다. 단지. 그런데 여기에는 큰 대자연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하자 하진 않아요. 이 자연의 질서는 큰 대자연이 큰 이제 우주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연이에요. 자연. 그냥 그렇게 움직이더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음양오행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명량 뭡니까? 라고 하면은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양오행에서 하는 차원이에요. 시간이 지나더라. 시간 지나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더라. 그리고 죽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음양오행학에서 우리가 공부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명리학 공부할 때 명리가 자연 철학이고 또 이제 인문학 철학이고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이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음양이에요. 이제 음양오행에서 끝이에요. 그럼 요까지 딱 공부하시면은 기초 공부가 된 거야. 어디까지 됐냐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이 들어서 막 찡그려 보니까 나한테만 피해오더라. 그냥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늘 웃으면서 내 문제 아니면은 그냥 웃고 지내자. 이게 참 행복이더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음양오행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쯤 하시냐면요. 은퇴하고 난 뒤 70쯤 넘어가면 이걸 해요.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관계학에서 움직여요. 내 혼자 안 살잖아. 직장 생활 하잖아. 그죠? 그리고 자영업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면 누구와 같이 이렇게 협동도 해야 되고 누구를 이겨야 되고 가끔씩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알아도 모른 척 또 이렇게 피해도 당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 사람 간의 관계학이고 나와 세상 간의 관계학이고, 그리고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는 거고, 이게 이제 관계학으로 들어가죠. 관계심리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입니다. 이런 거 보려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명리학적인 걸 해석하려면은 비식 재관인이라는 걸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비견이 있고 급제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인관계 체설을 하니 가끔씩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내가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식신상관이라는 게 있으면은 야, 사람은 자기 재능을 펼쳐야 돼. 그럼 나는 재능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재능을 누구한테 줘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식신하고 정관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재능을 정관이라는 관에다 납품하니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내가 갖고 온 재능을 어떤 큰 조직에서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도 관계학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능이 있어야 되고 관계되는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게 내가 소속돼야 되고 이런 것들 본다고 우리가 육신의 생극재화를 봅니다. 생극재화. 생을 하느냐, 그걸 하느냐, 그걸 받느냐, 생을 받느냐 요거 봐요. 요게 육신입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부귀한 삶을 보려고 이 공부를 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지. 우리가 돈 번다는 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선생님 주머니에 걸 갖고 오면 돈 버는 거다. 아니가? 내 주머니에 거 나가면 돈 잃는 거잖아. 내가 상대방 주머니에 저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머리를 잘 쓰면은 부자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성공하는 뭐 사업가는 어떻고, 장사의 신하고 뭐 사업의 신하고 이렇잖아. 그죠? 이것 또한 전부 다 혼자의 개념은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되죠. 상대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명리 중급의 육신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결부시켜서 사람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찾으려 하니 이제 가족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은 많이 해당 사항이 많고 참 잘 들어맞는데 육친이라는 가족은 약간 좀 이제 고민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이제 거기에 똑같이 여기에 소속된다, 배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공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문학 공부할 거니까, 사람 공부할 거니까, 사람 연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씩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귀가 있어서 대부분 귀보다는 부한 쪽을 더 많이 찾아요. 요즘에는 귀한 거는 보통 이제 60 중반까지 가죠. 아예 보통 어떤 뭐 조직이 있고 이래야지 내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70 넘어가면은 나 혼자 높으면 돼. 나 혼자 높으면 내 혼자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120세 이제 이상의 삶을 사니까 100세 이상 삶을 사니까 아유 그래 이제 부가 더 낫더라. 나중에 60 넘어가니까 귀라는 건 조금씩 없어지는 거고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이 최고더라. 뭐 돈 있으면 내가 귀도 찾는데. 이러니 이제 나중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 연금을 받듯이 나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막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최소한 30은 안 됐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비슷한 또래잖아요. 우리는 좀 덜하다. 지금 애들 있잖아요. 20살, 30살 애들 머리 쥐나요, 지금. 얘들은 진짜 머리가 쥐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내가 엄마, 아빠도 지금 이제 또 모셔야 되고, 또 100세, 120세 살 때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지. 무지하게 힘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가슴이 짠해 보면은 그렇다고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개척에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크게 오라는데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맞춰서 살았냐면요. 여기 엄양오행에 요 이제 자연 철학에 더 많이 맞추었고 여기에 육신적인 거 우리 여기에 대인관계 있잖아, 그죠? 관계 심리학에 더 요까지만 많이 맞춰 살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상담하시면서 진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지금 17세, 16세, 18세는 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사실 대학 안 간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부모들의 생각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교양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17세, 18세 애들은 사회복지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넘쳐요. 위에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안 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사람을 살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피하고요. 17세, 16세.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내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 의대도 수의과를 더 많이 가려고 해요. 우리 때하고 완전 다르죠. 급이 다르니 이제 그러면은 그런 과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성적도 더 좋을 것이고 인재를 더 많이 이제 찾겠지. 그처럼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지금 이 나이에 자연학을 했었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을 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는 우리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육신에서 이렇게 육신 관계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더라는 거에서 비롯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 조금 어느 정도 좀 박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서 조금 파생돼서 육친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친 공부를 하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누구의 딸이고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갈수록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요. 내가 누구누구의
그 이제 할아버지고 할머니면 더 못해요. 저도 이제 곧 우리 이제 아기가 나거든요. 다음 달에. 근데 누구누구의 할머니고 누구누구의 할아버지면은 누구누구의 엄마보다 더 못합니다.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육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요까지 하는 거는 우리 세대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요거는 사실은 이 자연 철학이나 요 부분에서 우리가 조후용신이라 하죠, 여기서는. 이 조후용신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지금 당장 아파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귀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무슨 어쩌잖아. 그죠? 존경은 둘째치고, 그죠? 일단 내 건강이 1번이잖아.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우리가 조후용신 이야기하고 육신에서는 신강신약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강하냐 약하냐 해서 돈을 벌어들이냐 내 돈이 나가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요까지는 선생님들이 중급에서 끝났어요. 공부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아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개념이 서 있냐는 걸 이야기해요. 개념이. 제가 늘 이렇게 명리 공부할 때 음양오행만 잘 되면은 다 된다 하는 거는 오행 전에 음양만 이제 철저하게 잘 이제 분석하시고 오행만 잘 분석해도 사주 속에 누가 이제 상담을 오시더라도 웬만하면 다 이제 어느 맞아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하잖아. 내 눈이 거짓말했고 내 귀가 거짓말해서 내가 공부를 잘 못했을 뿐이지 거짓말 안 해요. 요것만 되면은 기본 우리 명량의 기초적인 자연 철학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에서 아유 저 사람 되면 괜찮더라. 아유 부모한테 효도하더라. 우리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 그치? 잘 키우는지 몰라. 교육자네.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 됨됨이 괜찮네까지는 육신에서 끝나요. 그럼 이것만 되면 되는가 이거? 요까지가 중급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게 됐다. 아, 나 건강해.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귀도 어느 정도 조금 있어. 남들이 조금 이제 뭐 어디 조직에 누구 뭐 과장님 누구님 이렇게 해줘. 아 여기까지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평범해 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존경받고자 싶은 사람들은 요 위에 지금 부기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부기가 존경받고자 하면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부기를 다 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격 공부를 하는 거는요. 야, 여기 성격 됐네. 그리고 상구신이 있네. 야, 사주 무지하게 좋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격이 성격돼 있고 상구신의 격이 좋다는 거는요. 위에 자연 철학의 음양오행의 철학의 첫 번째가 건강이죠.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기라는 거, 재살이라든가 또는 주위 사람, 육신은 사람이라 있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도 많이 떨어져 나갈 것도 감행하시고 격의 상구신을 보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웬만한 일반인들은 밑에 건 안 보고 싶다. 사실은 요 두 개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많이 아는 분 있잖아. 유관순, 이순신 얼마나 많노. 근데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또 나름 또 힘들었을까도 생각하잖아. 그렇게 본다면은 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개념을 격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격이 꼭 성격돼야 된다. 격이 나는 뭘까요? 나는 이 격을 왜 못 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격은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에 나도 격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활용도가 별로 없는 분이 대부분이지. 다 격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격은 하나입니까? 격은 누구나 하나예요. 근데 격이 자식처럼 한 개씩 불어나요. 식신격인데 식신생재격 하기도 하고요. 식신에서 재성까지 참관에 탁 두관되는데 재성에 금까지 좋으면은 식신으로 시작해서 본인의 재능을 시작해서 재성이라는 유통 경영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업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식신격인데 식신생재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보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격이 하나밖에 없진 않아요. 그런데 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격은 한 개인데 파생돼서 더 다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격이 상구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더 많다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사실 의미 있고 존경받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이거를 아주 우리가 쉽게 이제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신다면은 고집 있는 삶을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고집 있는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세상은 이렇게 발라야 돼.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살고자 하는 게 격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재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도 못하고,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좀 가려야 되는 거, 사람도 가려야 되는 거. 격이 이제 당구신이 딱 좋아지면요. 굉장히 이제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존경받는 인물이 더 돼 있어요, 벌써부터. 자리가 그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씩 이제 내가 가질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격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요게. 딱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격은요,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정리한 건데, 세상이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왜 기대했는데, 지 내한테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아니, 내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내놨는데 왜 세상이 나한테 기대를 하냐고. 너는 이러이러한 재능을 펼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리더의 자격이 아주 남들보다 훌륭하니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학식이 많으니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공적인 삶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게 격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너네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생물학적 엄마 이야기 아닙니다. 큰 우주가 나라는 소우주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모든 사람이 역할이 있잖아. 너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는데 너 이거 잘해가지고 이 같이 함께 사는 세상에 뭔가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내가 태어나면서 안 정했어. 그냥 세상이 나한테 떡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기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해줬어요. 하나 해줬어. 재능을 줬어요. 세상이 요러요러한 부분의 재능을 얘한테 톡 던져줬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큰 대우주가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우리 이 큰 우주의 세상에 뭐라도 공적인 걸 하나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준 게 아니고.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그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정받는다 있잖아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어떤 방식으로 살면은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어떤 걸 잘하는데 내가 기술을 막 내놓으면 사람들이 야, 너 기술 멋지다고 인정받느냐. 제가 항상 인정받는다는 것은 천간에 드러나야 된다 있어요. 그죠? 천간에 드러나야 인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인정받고 살도록 설계되었다예요, 이게. 여기서 설계는 뭡니까? 사주팔자예요, 그냥. 사주팔자, 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런 부분에 인정받겠다. 저 같으면은 어떤 부분에 인정받으라고 좀 설계됐을까요? 말해라. 그치? 뭐라도 말해라. 남들한테 뭐라도 이야기해라. 그런데 여기에 인정을 받으려니까 해도 되는 말,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상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구신이 격에서. 남한테 인정받으려면은 사람들 공적으로 누구나 다 맞아. 쟤를 예를 들면은 말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누구라도 들어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러면 상신이 있다 해요.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상신이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격은요, 자연 속에, 자연이라는 음양오행 속에 내가 관계를 지어줘서 사회 속의 나로 전환하는 방법인데,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계속 있는 이런 분들은 이거 안 해도 돼요. 특별하게 뭐 누가 이제 그 먹고 살 수 있는 있잖아요, 그죠?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뭐 해주면 안 하면 되죠, 뭐 그거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인 내가 사회 속의 나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격이라 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그 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제 아카데미 하면서도 저도 공부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래 보면은 요즘 애들이 참 마음에 안 돼서 되게 짠해요. 참 열심히 뭐라도 하려 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방식론하고 다르게 우리는 고무줄 놀이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게임의 룰을 배웠어요.
아기 때 이게 막 구슬치기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룰을 배웠다고, 질서를 배웠다고. 그 질서도 한 번씩 바뀌더라. 대장에 따라서 이게 또 막 있잖아. 그죠? 바뀌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 편관이라는 것도 있구나. 원래부터 룰도 있구나. 정관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놀면서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이거 배울 때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 지금 애들은요, 관이라는 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생각하는 관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식신 같은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드러나야지,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야지 요즘 애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는 크게 공부하지 않았던 요새 뭐 많이 합니까? 당령을 또 얼마나 많이 하노? 야가 뭘 좀 할까? 뭘 좀 잘할까? 얼마나 공부하는가에 명리학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격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음양오행 말고요. 육신하고 이제 격공부를 하시면은 애기들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지금 애들은요. 이런 것을 좀 더 바래요. 잘나고 싶거든. 요즘 애들은 잘나고 싶어 해요. 육신을 더 많이 크게 봅니다. 음양오행보다 잘나고 싶거든. 그리고 음양오행의 건강은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내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나?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내놔야 된다는 거는 요즘엔 가난하게 태어나면 뭐 무지하게 소독도 많이 하고 젖병 소독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완벽하게 다 시스템이 돼 있더라 보니까 우리 때처럼 안 그렇더라고. 우리의 건강은 엄마 아빠의 책임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요즘 애기들 그렇죠?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가 면역력 생기겠나 하더라도 지금 실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애기들이 하는 거는 자연적인 거, 음양오행보다는 이제 육신하고 육신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렇게 사회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더 크게 보고 본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더 크게 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은 애들 진로나 이런 쪽으로 있잖아, 그죠? 조금 모색하는데 도움은 좀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 자, 이게 격입니다. 격.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면은 그냥 처음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저 뭐 하는 사람 같아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첫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해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격 잡네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옷 같은 것도 갖춰 입고 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첫 이미지예요.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같아 이런 거 있어요. 뭐 같아. 그러니까 후두름한 잠바 있잖아요. 이게 노동하는 잠바, 노가다는 잠바 탁 걸쳐 입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켓을 입는 사람이 편해지고 싶고 내가 자켓을 입고 대인관계하고 일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자연으로 갈 때는 막 빨간색, 노란색 잠바를 입고 있잖아요. 나 그거 아니야. 나 원래 어느 조직의 부장 아니야. 라는 걸 딱 버리고 소풍 가잖아. 그렇잖아요. 겨울이라는 것에는 뭐가 제일 크게 묻어나냐면요. 외형입니다. 일단 기본이. 그래서 우리 얼마나 신경 씁니까? 선생님 여기 오실 때 그래도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걸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들을 보면요. 저기 선생님은 자켓을 걸치고 온 거 보니까 나름대로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격조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 지금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시청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 있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여기 시장 아니니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뭘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격이에요. 이걸 그냥 격이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 우리 처음 저 사람 뭐 하는 것 같아? 선생님 같아. 말투가 꼭 보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투가 교육하듯이 가르치듯이 뭐 이렇게 또 낭낭한 말투가 있으면 혹시 선생님 했는가 싶고 그리고 뭐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보면은 예전에 무슨 장사했어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재주가 되게 좋으면은 뭐 이렇게 예술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툭툭 보이는 몇 초 안에 보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선입견도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이렇더라. 시장 가니까 이렇더라. 이거 있듯이 이 선입견 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지만은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웬만하면 합니다. 외징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제가 만약에 인문학 강의합니다. 근데 숲속 인문학 강의 같으면 이렇게 입고 가겠나? 숲속인데 숲속이면 막 그 숲속에만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입고 가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격식을 차린다 해서 복식도 이제 차려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 갈 때 등산복 입고 바닷가 갈 때는 맨발로 가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할 때는 자켓이라도 걸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게 격일 뿐이에요. 근데 나 이거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 중간에 통틀어서 이렇게는 안 하겠다예요. 오디오 모습이, 그죠? 그러면은 격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격이라는 걸 나는 격이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선생님이 무두구나 사주팔자 보면 격이 있는데 이 격이 상대적으로 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한테도 격이 있는 거고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이 격의 색깔도 움직여요. 이게 모든 거는 공존하는 거라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 맞는 말투를 쓰고, 그죠? 친한 친구하고는 막 욕도 하고 막 이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어느 또 자리에 가면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품위는 말을 해야 되잖아. 이것처럼 격이라는 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격은 절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요. 육신도 고정돼 있지 않고요. 근데 격은 있습니다. 딱 정해. 그게 뭐냐면은 출발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출발점이. 월제일 출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을 받아서 옆으로 빼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을 해서 또 이제 나기도 하고 생을 받아서 내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그냥 이야기하면 식신격, 편제격, 상관격 그렸는데 왜 상관, 편제격 그리고 있잖아. 그죠? 상관, 폐인격 그러냐고. 그럼 격은 와 그래 많이 하고. 원래는 격은 한 개, 네 개에서 파생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것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정주영 사주 누구나 다 아는 사주를 이야기하면요. 곧 느낄 겁니다. 아, 여기는 관이 뿌리가 없어서 관까지는 격이 안 올라간 거예요. 식신생제격은 무지하게 잘 돼요. 근도 좋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근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변이 돼서 더 크게도 움직이고 더 크게도 움직이는데 격을 찾는 이유는 시발점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고 네가 시작이 어디냐 이걸 보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되잖아. 요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격은 다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시작을 활용 안 하면은 격이 없다고 느껴요. 본인이. 활용 안 했으니까. 그래 누구나 격은 있는데 안 쓴 사람이 더 많고요. 쓰지 못하는 환경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자, 지금부터 우리 그 6회인데 5회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양오행 육신격국인데 이 본질이 뭐냐면은 음양오행은 자연이에요. 자연 철학, 자연의 이치고요. 육신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 관계, 물건과의 나의 관계, 세상과의 나의 관계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격국은요. 사회적인 나의 위치예요.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 본질만 딱 선생님이 머리에 그냥 익히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보는 거다. 기본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에 자연의 이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태어났으면은 태어나면 죽어야 되죠. 당연한가 이가? 어떻게 천년만년 살겠노? 자연처럼 살면 천년만년 삽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위에 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고 그리고 밑에 세 번째까지 이렇게 가는데 자 자연의 이치가 본질이고요. 육신은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그 결국은 무조건 사회적 이치 이렇게만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자, 이제 인간의 기질과 생명 에너지의 자연 순환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음양오행을 해석하는 거고요. 사주팔자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인간의 기질과 이제 에너지 순환을 해석하고 싶으시면 음양오행만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건강을 물어본다든가 나의 행복을 물어보면 음양오행만 보시면 된다고. 육신을 넣지 말라고요. 그냥 요거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누구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자식을 내가 낳았는데도 왜 이래 내가 있잖아. 그치?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거는 사람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세상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를 어떻게든 꼬드겨서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관계잖아.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육신 보시면 됩니다. 보는 눈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몇 번 올렸는데 선생님들이 통변 안 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그래요.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해서 그렇고요. 사주 못 보는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거 또 상대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지 말고.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이거를 섞어서 보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 상담이 공부 한 20년 했다고 이것도 연륜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 많이 하고 임상 많이 된 사람은 이걸 섞어서 적절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냥 그겁니다. 적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잘한 사람은 상담 잘하는 사람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이것만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세력 볼 때
그거 좀 지우라고. 뭐 많은 거 이렇게 이것만 보려는데 자꾸 뭐가 보여. 이것만 보려는데 비견이라는 것이가 보이고, 나는 오행만 보려는데 자꾸 뭐 보니까 옆에 있잖아요. 그죠? 뭐 육해살 뭐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예,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격국에는 성공, 존경받고 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격국의 상구신을 보는 겁니다. 뭐 오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신 구신이 왔나, 그리고 격이 왕한가, 상신이 왕한가, 구신이 왕한가. 그리고 상구신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청강거신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운으로 보는 거는 위에 있는 거. 대운을 왜 항상 오행만 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살아가는 거는 시간이라 있잖아요. 자연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운은 시간만 보는 겁니다. 시간만. 어떤 시간으로 흘러갔나 보니까 태어난 달부터 계절의 시간과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있죠. 이거 보려고 그냥 대운은 밑에 있는 있잖아요. 그죠? 온도와 습도 이런 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천간에 있는 육신을 봐주는 이유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하고 살잖아. 우리가 머리가 붙었으니까 이제 생각하고 살겠지. 시간은 싫다 안 해. 내가 싫다 소리 해도 와요. 뭐 자꾸 나이는 먹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건 내 의지 아니가? 그래서 천간에 있는 육신은 대운도 봐줍니다. 그래서 지진을 대운 볼 때는 지지로 이제 우리가 오행 보고 위에 육신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격국 보실 때는 세상이 나한테 부여한 건데 내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처리하고 어떻게 내가 공적인 삶을 사는가, 요 틀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격국을 봤는데 격이 왕하고 상신 좋고요, 구신 좋은데요, 나는 왜 존경받는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은 뭘까요? 이거를 더 많이 취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사주팔자 봤을 때 이거랑 건강이랑 이제 북이랑 내가 이제 공적인 삶이랑 한꺼번에 볼 수가 없다고.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이중 고르세요. 내가 뭐가 좋은지. 근데 대부분 왜 이게 안 되면 이거까지 안 된다는 거는, 이 건강이 안 되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상신이 와도 건강이 안 되면 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우리가 자연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작은 자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보는데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런데 격국이 굉장히 격이 무지하게 왕한 사람이 있어요. 격이 왕한 사람은 거의 왕지월에 태어났는데 천간, 투간 하면 격이 무지하게 왕하죠. 이런 분들은 고집이 또 튀뜨세요. 내가 아파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많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하노. 이런 분 있습니다. 나 이제 격이 왕하면 별로 안 좋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격이 왕하면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분화 이런 걸 좀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격이 왕하고 상신 왕하고 구신 안 왕하면요, 거의 집안일 못해요. 내가 큰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내 새끼를 챙기겠노? 그건 못하죠. 그래서 지금 원래 상신운이고 나는 격도 왕하고 참 좋은데 왜 나는 이게 원래 이렇게 성질 안 합니까? 하면 저 위에 거를 본인이 찾으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자기가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딱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 공부하실 때, 명리 공부하실 때는 요거 세 개가 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딱 세 개. 여기다가 혹시나 재미를 좀 더 붙이시려면 신살 공부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 세 개가 완벽하고 난 뒤에 신살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신살은 그냥 이렇게 답이 크게 없어요. 신살은 그 전에 왜 그럴까 물었을 때는 아니 원래 그랬어.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신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하시고 그냥 하세요. 이거 다 하시고. 요거 세 개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학무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제 또 이렇게 접근하자면요. 이게 생명철학 자연학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육신은 사회심리학, 관계심리학 그러죠. 관계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격국은 사회학이나 사회구조학.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개념 잡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거 세 개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명이. 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번에 내가 승진의 기회에 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승진 안 하고 그냥 여기 그냥 있을래요. 저 본사 안 들어가고 나는 제 자연하고 가까운 곳에 있을래요.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온다는 것보다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이야기가요, 우리 격국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갑자기 뒷골이 당겨가지고 목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많이 봤죠? 신분이 높을수록
내가 가지는 거를 이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신분이 높을 수 있고 공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신분이 높아서 잘 하다가도 죽을 상황 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니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어떤 뭐 있잖아, 그지, 역할을 하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 이제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될 건데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격이 좋고 상구시 좋아서 잘 나가다가도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렁이도 발품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막상 죽을 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이렇더라도 어떻게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있는데, 우리 그 공자님 이야기할 때 인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 성스럽다 그러고 우리가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인이고 도를 닦는 돌 깨우친다. 돌을 깨우치고 진짜 성인인 사람들은 이 격에 충실할 것이며, 근데 우리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그래서 격이 나한테 첫 번째, 두 번째가 해당이 되고, 격이 나한테 아주 좋게 상구신의 운이 딱 오면은 취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온다면은 많이 생각해 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군자는 또 생각해 보시면은 내 혼자 사는 삶이면은 성인군자 하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딱딱딱 구분해서. 자, 우리 이제부터 공부할 거 이렇게 5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딱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 되죠. 보는데, 취격에 대한 거 오늘 간단하게 격을 잡는 것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성격, 그러니까 인성격 그러면은 정인격, 편인격 들어가겠죠. 이렇게 격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우리가 마스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인성격은 대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감으로 느끼라고 그래요. 인성이 수다, 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거는 오행이잖아. 오행으로 제일 많이 접하고, 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 있죠, 그죠? 이런 이제 흐르는 거,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작은 구멍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또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수 그러면 수의 의미는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 그래서 대표 오행을 적어 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성이라는 거는 수하고 토로 본다는 뜻은, 인성이라는 지식이라는 걸 흐르죠. 지식이라는 걸 내가 어떤 그 전에 누군가가 이제 논문을 쓰고 발표한 거를 배워서 내가 또 논문 쓰고 연구해서 내놓는 거 있잖아요. 정지식이죠. 정인, 정지식 이렇게 하겠고, 편인은 얍샤부리한 거 있어요. 남들 잘 모르는 거. 그런데 이 편인을 또한 내가 정지식으로 논문을 쓰면 또 됩니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편인도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 해서 수라고 해요. 지식, 지혜, 이래서 수. 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인성격은 지식과 정신. 자, 지식과 정신 그랬는데, 지식은 뭐냐면요, 정인이고요. 정신은 편인이에요. 지식과 정신을 이제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 공적인 삶을 이제 살라고 툭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성격입니다. 여기 선생님 정인격이나 편인격 있으세요, 혹시? 자, 선생님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공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죠? 예술가니까 그런 공적인 자격이 있어요. 부여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 무슨 격인데요? 편인격이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알거든요.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라 이제 또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편인격. 근데 이제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나중에 하늘로 돌아가셔가지고 대우자한테 할 말은 있네. 내 했다 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생은 돼요, 뭐든지. 자, 정인격도 있죠, 이게. 정인격도 기본 지식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걸 정인격, 편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직업 성향 이야기할 때 이렇다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된다 뜻이 아니고, 기본 학자면은 정인격이더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거꾸로 우리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 교수가 한데 우리 선생님이 식신격이던데요? 이거 잘못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제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어떤 이제 직업군에 많더라 이 뜻이에요. 학자가 되려면은 정인이 편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격이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인성인 경우에 유명한 학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계통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처럼 구시대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비급이라는 건 비견급제격이죠. 근록격이라 하기도 하고요, 급제격이라 하기도 하고 양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비견급제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란 뜻이 기본입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야. 협동하고 살아야지, 협조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거, 이것도 다른 거다라는 거 느끼는 건데, 자, 급제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나의 사상이 다르고 너의 사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인정함, 그죠? 이게 급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나하고 다르다는 너를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 나하고 다른 너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주 스킬 좋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이제 그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있고 바깥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야당 여당 하는 이유는 뭐죠? 함께 잘 만들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급제가 있는 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급제 없고 이러면은 내 식대로 막 가는 거지, 내하고 마음 맞으면 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스킬이 적어요. 이것보다도 급제를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격으로 볼 때 급제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만 너는 나하고 완전 달라. 왜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너는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잘못된 것도 나는 알아. 그렇지만 내하고 안 맞는 것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도 알아. 이게 급제예요. 그럼 발전이 있지. 너 뭐 어떨 때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때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늘 있잖아, 그죠? 다툼이 들어가고 경쟁이 들어가죠.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비견, 급제, 양인격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관이 있어야 돼요. 다툰다 하더라도 이 어떤 질서 속에서 다투어야 돼. 이 안에서 꼭 관이 있어야 됩니다. 꼭 관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정치 구도적인 사람을 대부분 겁제 투관, 평관 투관 이렇게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그런 쪽으로 사고나 사상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성이 어떠냐면요, 두레 이런 거 있잖아요. 품앗이 두레. 품앗이 두레가 우리나라 민족성이잖아요. 힘들면 도와주고, 이 비견입니다. 그래, 우리가 남이가 우리 동네끼리 다른 동네 불이 나도 상관없어. 우리끼리는 그래 괜찮아야 돼. 우리끼리는 괜찮아야 돼. 그래서 요 안에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내요. 동네를 만들어내니 우리 여기에서 누구누구는 있잖아, 의사하고, 누구누구는 이제 뭐 변호사하고, 누구는 뭐 하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결 다 돼. 이게 비견이에요. 옆으로 잘못 빠지면 뭐 같아요, 이게 느낌이? 사이비 종교 같죠? 사회비전가 굉장히 커지면요, 꼭 어디 뭐 동네 하나 만들 때, 산 하나 만들 때, 산에 막 동네를 만들 때 우리끼리만 해도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요. 근데 이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이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똘똘 뭉치니까. 그러니 이것 또한 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견급제 많고 하면은 관이 꼭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관이라는 거 큰 틀 속에서 이제 움직여야 돼요. 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무관이면 내가 틀을 만듭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무관인 경우에 내가 틀을 만드는 해외를 많이 갑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정하면요, 누구야 하고 방망이 들고 나간 사람 있고요, 어쩌든지 숨으려는 사람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것 또한 이제 격이 공적으로 성격이 되면은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든 어떤 장군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장군은 안 하고 싶다. 왜냐면은 자꾸 나서야 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최고 좋은 거는, 우리 전쟁 이제 이게 내가 군사로 끌려가면 제일 좋은 거는 중간에 있으면 좋죠. 앞에는 말고 뒤에도 말고 중간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장서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 다 갔는지 봐야 돼. 내가 항상 처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사고 틀린데, 앞에 가든 저 뒤에 가든 대부분 격이 성격적인 사람일 것이고, 중간의 사람은 대부분 격이 성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격이 성격되고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내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요거는 비경급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경급제 함께 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도 바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급제가 있는 사람이 잘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상. 안 싸우고 말지 뭐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그 이야기해봐야 뭐 답도 없는 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은 과연 싸우는 것일까? 싸우는 게 아니라 합디다. 대화를 하는 거라고. 아니,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를. 근데 그게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자꾸 내만 보면은 자꾸 건대. 뭐, 건다 하잖아요. 자꾸 나한테 있잖아. 왜 자꾸 거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와가지고 시비를 건대, 자꾸. 그 사람 시비가 아니고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자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예전에 또 어느 회사의 시장님인데, 무슨 이야기만, 저는 또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또 이제 철학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화두를 던져요. 그게 또 철학하시는 분도 아닌데. 사업하시면 비겁이 무지하게 많겠죠. 자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아름다움이나 그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막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티키타카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제가 있어요. 겁제는 항상 싸우면서 하나를 얻어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한 개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꼭 그래서 편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관이 있다는 거는 비경급제가 같이 싸우더라도 멈출 때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하고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걸 아는 게 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겁을 우리가 격을 볼 때도, 제가 비겁에 지금 이야기 많이 드리는 거는 양인격을 하도 우리가 질타를 많이 해요. 그놈의 양인격이 뭐라고 그죠? 양인격, 급제격, 비겁격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비견, 급제, 양인격이 더 잘 사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못 쓴다 했어요, 양인격. 추방하라 했어요. 동네에서 추방해야 되고 해서 양인격. 이 동네에 있으면은 이제 동네 망한다 했어요. 망신이라 그래서. 그래서 자꾸 내보냈고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이 나이만 해도 그 전에 어른들이 뭐 양인격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 망한다고 형제, 이제 왜 삼촌이죠? 삼촌이나 누구 이름으로 입적하기도 했어요. 아니면 저기 산행 가기도 하고요. 이 이름을, 호적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관이라는 질서를 안 지킨다고 해서 굉장히 최고로 나쁘게 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비겁이 같이 움직여야지 그 힘도 좀 생기고요. 새로운 거를 모색하기도 하고, 비경급제가 좀 이렇게 많으면요, 해외 진출도 많이 합니다. 커요.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서 비경급제에서 이제 재성이 많으면은 신강, 재강이라 해서 세상의 무대가 무지하게 큰 우주의 무대가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양인격하면 이렇게 뭐라 했냐면 조직 리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고, 양인격 그러면은 노는 사람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건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비경급제는 세력이 중심입니다. 세력, 사람 모임에 대한 거예요. 몇 명 더 모았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죠. 비경급제는 세력 형성을 비견만 하나, 급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세력 형성하나, 이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비겁은 사람을 리더해요. 이게 조직이라기보다도 사람 쪽이 더 강합니다. 사람 관리,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더 많이 하죠. 식상격은 우리 때까지만 해도 식신상관격을 1번으로 쳤어요. 그때는 식신격 1번 치는 이유는 우리 식자가 밥식자에다가 이제 식신 이제 잘 먹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때까지는 식신격을 1번으로 친 이유는 잘 먹어요, 얘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 이게 식신격은 태어날 때보다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이 자체가 면역력이 좋아서 애가 건강해요. 잘 먹어요. 이게 잘 먹는다는 건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식신격을 1번을 받기 때문에, 아, 태어나서 안 죽네 이 뜻이에요. 태어나서 죽진 않네, 식신격이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 먹네 이거예요. 잘 먹더라, 건강하더라, 이래서 식신을 1번으로 받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은
뭐 이제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아기들 몇 명 이렇게 이제 3명 노는 집, 2명 이렇게 아기를 딱 있잖아 키워보면요. 똑같은 간식을 줘도 손이 먼저 가는 애가 있고 손이 안 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내가 억지로 먹여야 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막 많이 먹는 애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 아는 선생님들 아실 건데 우리 집에 제가 애가 3명이거든요. 그 중에 식신이 하나 있어요. 중간 애가.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고잡이라. 먹고잡이가 뭔지 알죠?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할 말 많고 그렇게 하더니만 예술 쪽으로 이제 지금 갔습니다. 근데 얘가 곧 아기를 놓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소고기가 먹고 싶대요. 우리 집에 와서. 그래 그러자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친정이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형제들 다 같이 이제 그 애기 우리 애들 다 같이 해서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구워 먹잖아. 먹는데 한참 먹다가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막 울라 하더라고 신기를 내면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기 가져서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빨리 먹으면 내 입에 들어갈 게 없다는 거지. 이게 뭐냐. 그리고 제가 또 저도 월지 식신이거든요. 그 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어떡하노 하고 이제 천천히 먹으라고 다시 꼬집하면 되거든. 내가 네가 더 빨리 먹지 뭐. 왜 그래.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더 빨리 먹지 왜 그래 빨리 못 먹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니까 이 속도가 선생님들도 식사에 가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10분, 15분, 20분에 식사 끝나요. 이 식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손이 빨리 가는데 본인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 꼭꼭 씹어 먹으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아이를 위해서 옛날같이 못 먹고 이렇게 먹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데 꾹비듯이 다 가져가고 없다는 거지. 계속 꾹꾹꾹꾹 하잖아. 그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내 혼자 상을 따로 차려도 이러더라고요. 이게 식신이에요. 그냥 내 목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옆에 상에서 내 혼자 구워 먹을 걸 그랬다 이러더라고. 이거 뭐 더 먹으면 되지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거지. 식신이 왜 식신상관이라는 거를 좋게 봤냐면요. 식신은 빨라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손도 빠르고요. 대부분 식신은 발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손이 빠르고요. 손이 빠르고 입이 빨라요. 요 가슴 위로만 빠르지 요 밑으로는 약해요.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 식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근이 없는 식신격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은 저 멀리서 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 멀리서 보면은 머리만 앞에 있고 다리는 저 이래 달리는 게 있어요. 진도도 안 나가는데 머리는 앞에 있고. 이 말은 성격이 급하다 이 뜻이에요. 성격이 급하니 먼저 내뱉고 또 그리고 손이 먼저 나가고 입이 먼저 나가고 내 걸 먼저 챙기겠다는 뜻인데 그러니 예전에 그렇게 10명씩잖아. 그지? 10명씩 자식이 있고 7명씩 자식이 있는 데서 시신객이 하나 나오면요. 걔는 지껏 챙긴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밥것을 챙기더라고. 그러니까 야가 건강한 거지. 얘가 건강을 타고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신이라는 거 육신이 자기의 그런 대인관계 기법이 내가 먼저가 있어요. 오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식신격을 좋아한 거는 부모가 이래 보니 기특하거든. 야, 너 던져놔도 지금 어디 가 밥은 챙겨 먹겠더라고. 남의 집에 가서도 밥 먹는 애들이 있어요. 식신격. 이게 식신이어서 옛날에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요즘에는 어디로 더 많이 발전했냐면요. 먹방 많이 합니다. 먹방은요. 100% 오행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화 기능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하죠. 역행 유튜브 무지하게 좋잖아요. 뭐 소화 기능이 좋아야 되고 일단 식신은 꼭 있어야 돼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소화 기능이 좋으니까 오행도 무지하게 좋아야 되겠죠. 그죠? 요즘엔 그렇게 많이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요 식신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그래서 신신자예요. 신이라고 모든 육신 타이숭 중에서 유일하게 너는 신이다, 대빵이다 이 뜻이에요. 네 하나 사는 건 네가 알아서 살더라고 보니까.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하니 어떤 방법을지 먹고 살아서 예전에 고서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식신격 옆에 붙어라. 굶지 않는다.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식신격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환경이 먹거리 제공해요. 옛날처럼 먹거리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하고 조금 요즘 젊은 애들하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술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은 여기는 상관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술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은 식신의 상관이나 또 식신의 편인이 같이 섞여야 되고요.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뭐가 조합돼 가지고 이렇게 요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더라. 식신상관격이 예술 쪽도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서 편인이 있어서 가더라. 그리고 또 이제 창작으로 가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식상생제를 하든지 본인이 이제 뭐 새로운 편인 이런 걸 창작 예술 기획력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기술은 상관격이 보통 기술자가 유능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 뭐 도자기, 공 이렇게도 많고요. 상관이 그렇게 많거든요. 상관은 내가 새롭게 만들기는 하나 창조물을 만드나 원래 기존 있었던 거를 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상관의 기본 상관격에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상관은 무조건 급제를 바라라는 건데 이렇게 롤 모델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한 개도.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뭐가 모델이 하나 있어야지 여기에서 파생돼서 상관을 만들어내니 상관은 진짜 구신의 역할이 무지하게 커요. 급제. 그거 없으면 그냥 상관 혼자 놀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저지리 하는 사람밖에 안 돼. 상관은 내가 저지리 하기 많이 하잖아요. 상관은 만약에 급제가 오지 않으면은 일의 성과를 보지도 못합니다. 개인적인 본인 저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은 꼭 보면 그래서 기술 가는 거는 특별한 뭔가를 연마한다는 뜻이에요. 급제가 오면은 요렇게 인성격, 비급격, 식상격 이 모든 격들이 요거 한 개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이하고 섞이겠지. 습격가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 이거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다는 아닙니다. 이게 제격 관격인데 또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건 제격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아주 선호하는 게 상관격이라 해도 상관격보다는 비겁이 요새 조금 더 이제 떠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힘들면서 스스로 혼자 살아야 되죠. 아유 아무도 보호 안 해줘 이제. 보호라는 틀은 있으나 예전처럼 무조건 다 보호해주진 않잖아요. 내가 내 머리를 써야 되고 있잖아. 내가 나나 살궁리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요 상관격 요새 잘 나간다. 새로운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부장 없더라 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비근급제격이 더 잘 나가더라고. 아니다 싶으면 보리보고 해도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내 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적 비경급제격이 조금 이제 부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제격은 어디 가나 항상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해. 돈이 이제 권력이고 돈이 사람 아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격은 재성이라는 거는 그 물건 또 만들어 놓아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만들어 놔졌다 하면 제일 큰 건 세상이잖아요. 제격이 제일 큰 건 정제편제라고 해서 세상이에요. 세상을 아는 자가 제격이에요. 세상 흐름 아는데 우리 세상 흐름 아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돈 흐르는 거 아는 거. 야 돈이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 얼마 하니까 얼마가 남더라. 뭐 이러는 거 있죠. 요 돈이 얼마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더라. 이게 빨리빨리 오는 게 첫 번째예요. 세상이라는 데는 우리가 돈으로 지금 세상의 가치를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세상에 이제 세상 지금 흐름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여기에 처세하는데 운영하고 이렇게 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가 있어서 예전에는 제격 보면 거의 다 은행원이라 그랬고요. 요새 은행원 제격 아닙니다. 저희 다 뭐 관격이 많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보통 뭐 금융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금이 가치가 있다면서요. 또 팍팍팍 올라간다면서요. 금이 그죠? 가치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가치라 그러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 선을 인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가치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회의 이익을 대표해요. 세상 움직임이 우리가 기업하는 분들이 이제 큰 회사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돈이 안 도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그거 이야기해서 기본 자원이라는 제품이라는 물건도 관리하고요. 관리를 잘해서 이걸 움직이는 역할과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삶을 이제 영위하는 게 제격이에요. 제격. 그래서 세상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데 제격이 공무원도 많고요. 제격이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하는 쟤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이 안 맞는 거예요. 쟤는 돈이 아니고요. 그냥 가치예요. 우리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비싼 걸 우리가 이제 환산할 때는 돈으로 하니까 그렇고 가치 있다. 제격 중에서 누구라도 다 버리는 거, 이게 뭐 도자기 같은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 그지 남들은 뭐 100만 원도 안 사는 거 1억 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 기억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한 10년 전에 난 있잖아요. 요즘 또 모르겠다. 난이 난 화분이 몇 억씩 하대요. 줄기 하나에. 저는 고령인가 가서 그때 봤는데, 이 난에 막 이렇게 막 잠금 잠치도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난 요렇게 하나에 한 화분이 뭐 몇 억씩 하는데, 그 줄기 하나당이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 막 귀하게 키우는데, 또 이제 난을 사러 또 전국에서 오신대요. 그런데, 이 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거 줘도 모르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이제, 거기다 보면은, 요런 어떤 가치나 이런 거는 재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이가 인성, 편 이런 게 섞여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난 키운 사람은 예술가들이 더 많아요.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제격입니다. 저 가치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 매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요거는 이렇게 가치에서 저렇게 가치에서.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어떤 그런 공적인 일을 대표하죠. 그래서 보통 사업가, 요새는 투자 기업 이런 거 많이 해요. 투자. 관격은 항상 공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운영해요. 사회를 운영해요. 관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 세금으로 행정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세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치의 어떤 있잖아, 그지? 한 톨 10원 하나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되죠. 이런 것 또한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운영 공적인 곳에서 운영하는 게 관인데, 지금 공적이다 이야기하는 건 정관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편관은 그렇지도 않고요. 보통 비겁이 많은 사람이랑 관이 많은 사람이 리더를 많이 해요. 리더를 참 많이 하는데, 관이 많은 사람이 리더하는 거는요, 나를 따르라 해서 리더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관을 내가 이거를 책임지는 역할로 리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 많은 사람은 어디 센터장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어디 부서장 이렇게 가는 거고, 비겁 있는 사람은 내가 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비겁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서 관을 갖고 있는 관격한테 한 개를 뚝 떼어가지고 주면서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또한 이 책임이 막중하죠. 근데 비겁이 많은 사람이 관을 만들 책임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럼 관은 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행정 모신다고요. 내 거가 아닌데 이거를 아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질서와 공공정당하게 하는 거고요. 비겁은요, 내 거예요. 그래서 비겁은 없앨 수도 있어요. 내 회사 내가 만들면 내가 없애도 되지, 그죠? 근데 관은요, 관도 리더고 비겁도 리더나, 관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주 공적인 이제 권위를 가지고 많이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관격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관리자가 많고요, 공직자가 많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을 크게 큼직하게 툭 던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격이라고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격이라는 게 만약에 경검이 해월에 태어났죠. 해월의 경검은 무슨 격입니까? 일단 이거만 보면 식신격이죠. 근데 이게 식신격이에요. 이 식신격인데 여기에 간목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은 식신생제격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왜 식신격도 되고 식신생제도 돼요. 생제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해중 간목이 들었어요. 맞죠? 뿌리가 있으니까 식신으로 시작했으나 재성으로 가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시작이 식신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고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조, 유통업까지 해요. 제조,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수출도 하는 판매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이거라. 근데 이거랑 다르게 그냥 경검인데 인월에 태어났다.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옆에 해수가 있다. 이렇게 해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분은 제격이죠. 그죠? 이 월지가 이렇게 제격이잖아. 이렇게. 이 제격인데, 이거 뭐 화가 있다 없다 인정병화 이야기하지 말고요. 근데 식신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분은 여기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유통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이거는 제격인데 식신생제격이 아니고요. 식신생제 되네라고 해요. 이거는 육신이 생이 됐다는 뜻이지 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통부터 하다 보니까, 유통하면 내가 공장까지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잖아요. 나는 원래 유통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어떤 공장도 내가 이제 내과시켜서 내가 공장도 이제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공장 사기도 하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한 사람이에요. 식신생제 되네. 그렇지만 이분의 기본은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뜻이고, 아까 그분은 제조가 먼저고, 요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식신생재 선생님,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는 해월에 이러는데 이거 말고 신월의 자수도 식신격이죠. 요 신월의 자수가 식신격인데 옆에 이제 뭐 간목이 있어요. 갑자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여기는 뭐 신금이고 이거 유금이고 또 이제 만약에 유금이다 이러면 이건 식신생재격 이야기 안 해요. 식신생재 안 됐다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야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신격만 하는 겁니다. 유통까지는 하긴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으나 언제 합니까? 이래 되면 대운이 임묘진 대운이 오면 하겠지.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랑 아까 그 경우랑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 식신격인데 어떤 사람은 식신생재격 하고요. 상관격인데 상관폐인격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관격인데 이걸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본은 요게 기본인데 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관격인데 상관폐인 같으면은 인성이 위에 천간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인성의 뿌리까지 있어야지 상관이 폐인까지 되더라 이 뜻이에요. 상관이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상관경관 했는데 인성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합리화시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자격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렇게 볼 때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요 그냥 이게 다예요. 보통 좌우묘에는 쉽지 않아요. 인사신은 쉬워요. 천간에 드러나는 거 한 개만 있으면 이거 자체가 뿌리를 갖고 있잖아. 그렇죠? 인사, 인중, 병화 위에 올라가고 해중 과목 올라가면은 이거 자체만 해도 쉬워요. 인사, 신의 월이 뭐 하기가 쉽다는 이유가 쉽다니까 이게 아주 퀵하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좌우묘율은 쉽지가 않으니 대부분 좌우묘율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원로만 따져가 연구자, 좋게 이야기해서 전문직, 좋게 이야기해서 전문직입니다. 그죠? 그 이상은 아이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사시대는 우리가 보면은 인중병화가 천간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생해서 다음 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보고 무슨 격 하고 격을 이야기할 때 10개 정격이 있어요. 내격이라 하죠, 그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 10개 만들어 놨다고. 무슨 격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해당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요. 원래 해당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당이 되죠. 되는데 그냥 괜히 여기에 조금 뭐가 약간은 좀 불합리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데 뭔 격이고 해가지고 성격되고 다 됐다 하는데 나는 그런 격도 알고요 뭐 하면서 우리가 시상일이 평관격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시상일이 아무것도 없고 저 끝머리에 시간에 딱 평관이 있으면 멋지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멋지다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을 하나 잡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상 이제 1위 시상에 1, 2 딱 한 개 딱 평관이 있으면 멋지다. 시상 1위 패치기 멋지다 이러는데 이 멋지다 하는 거 누가 붙였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붙인 거예요. 붙여줬어요.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격이 어떻고 특수격 하죠. 특수격. 우리가 특수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특수라고 해요. 특수격 하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건 없고요. 무조건 월지가 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격이라는 게 생에서 다음으로 생화하면 좋다 있잖아요. 근데 인사신의 월은 생화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격이 쓰기가 쉽고요. 좌우묘유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격을 이야기했는데 오행으로 행하고 발하기가 좋잖아. 인사신에는 오행으로 발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격을 볼 때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장간에 있는 거 투과만 하면 무조건 격이라 하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장간에서 무조건 투과하면 이거 쌤이 격입니다 하는데 만약에 뭐 5월생이 을목인데 무토가 있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격이라 하더라고. 이 선생님 편제격 이러더라고. 여기도 기토가 있는데 기토 대신 무토 올라갔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보통 이제 격으로 성격돼서 상고실에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격이라 해도 뭐 대충 삶이 들어맞아요. 이거 격이라도 대충 삶이 들어맞고요. 이거 해라도 대충 들어맞아요. 그냥 그건 맞기는 맞는데 천간에 일이 드러났다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간에 있는 것이는.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식신생재처럼 유통도 하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지 격은 식신격이에요. 격을 근데 이 무토가 이제 5월에 무토가 힘이 좀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생제 할 가능성이 많으니 식신생제화 됐다. 이렇게 하는데 격으로 잡지는 못하고 격이 되려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격이라는 거는 그냥 한 개씩 똑똑똑 자르세요. 식신격, 삼각격, 편각격, 정인격인데 그냥 식신생제 격이라는 거 놓고 식신생제화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식신이 재성이 되게 좋아서 금까지 있으니까 식신이 됐으니까 나이 들어 보니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머 사업가네. 뭐 대표님이네 이렇게 하지. 예전에 기능공이네요 소리 안 하잖아. 내가 어떠한 막 양말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무 능수능란해. 그런데 보니까 이 사장이 요렇게 내가 양말을 있잖아 그지 요렇게 공장에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면 안 돼. 돈이 돼. 에이 내가 한번 해봐.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해서 근이 딱 오는 운에 나와가지고 쪼매난 간에 콩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내가 명함을 내놨을 때, 격은 명함이에요. 내놨을 때, 어디 회사 대표, 뭐 이렇게 쓰지. 기능공 누가 안 쓰잖아. 옛날에는 그랬었잖아. 그러니 이게 남들이 볼 때 격이 제격이 돼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시작은 식신입니다. 식신격이에요. 그래서 요런 개념만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생화에서 된 게 나이가 들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니 나중에는 뭐 재생관, 그러니까 제격인데 재생관 돼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는 관격처럼 이렇게 직위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볼 때 명함은 관이 무슨 부장이다, 본부장이다 이런 직위를 갖고 있으니 이 관격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분은 제격일 가능성,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상급이고 이런 분들 보면 월지제에서 재생관 되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에 재성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고생이 있었고, 이제 관이 돼서 명함이 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 재생관이 아니고 제격이고 관이 없다면은 재성의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나 이런 걸 보다가 관이라는 게 없어서 관이 뿌리가 없고 관이 못 올라가는 거는 그런 명함이나 타이틀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이 들어도. 요거 차이예요. 이해하시죠? 격입니다. 요런 격이에요. 그래서 격은 무조건 한 개로 딱 이제 마무리 되셔야 돼요.